좋아, 호주인 여러분. 사실 호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서구 애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를 조금 칭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기존의 정치 정당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호주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제 영국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호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적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역사상 아마도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없었고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01년 호주가 연방이 된 이후로 우리는 두 개의 정당에 의해 계속 통치받아 왔습니다. 원 네이션, 폴린 헨슨. 아마도 그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최근까지 그녀는 거의 30년 동안 정계에 있었습니다. 네, 그녀는 30년 동안 정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그녀의 지지율은 6%였습니다. 네, 30년간 그녀의 지지율은 6%였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민족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백인 사회가 인종차별적이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이 집 앞까지 번지기 전엔 인종, 문화적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영국의 사례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5년간 호주인들에게 경고했고 일부가 이제 듣기 시작해 기쁩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서 급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그린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저도 이 예측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린당도 급증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호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영국과는 다른 나라니까요. 호주인들은 더 느긋합니다. 우리는 신뢰도가 높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호주인들이 자신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이 기준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보세요. 지금 막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면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네이션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되었으며 1차 지지율에서 노동당을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너무 오만해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참고로 좋은 점은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당을 대표하는 우리 총리, 극좌 성향의 정치적 올바름에 빠진 미치광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뭐라고 부르든 간에 사실 그는 대규모 이민 정책 때문에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선거 공약을 어기면서 자신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그는 분명히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양도소득세 감면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었죠. 약 일주일 전 그들은 예산안을 발표했고 그는 정치인이자 공산주의자답게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네거티브 기어링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어요. 이 내용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데 부동산은 실제 건물 자체가 아니라 토지 가치가 감가상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가상각분을 과세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산 가치가 $10,000만큼 감가상각됐다고 하고 연소득이 $60,000라면 그 $10,00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서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과세소득을 $50,000로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왔어요.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용했고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고 이것이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제3세계 이민자들을 우리나라에 쏟아붓고 있고 이들이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호주의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이제 저는 다양한 호주 활동가들과 우파 논평가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영상이나 뉴스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헨리 노박 사건은 호주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맨체스터의 무슬림 형제 중 한 명은 경찰 폭행에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호주인들은 이런 사법 이중잣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폴린 헨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캔버라의 정치 에디터 찰스 크라우처 연결합니다. 찰스 안녕하세요. 현재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피트. 이번에 호주 파이낸셜 리뷰 동료들을 위해 실시된 새로운 레드브릿지 여론조사 결과 원네이션이 처음으로 모든 정당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예산안 발표 직후에 실시된 것으로 노동당이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린 헨슨이 이끄는 원네이션이 수혜자가 되어 현재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오직 5명 중 1명만이 연립정부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두 정당이 주류 정당이라는 거죠. 알겠죠? 노동당과 연립정부, 즉 자유당과 국민당의 연합인데 이 두 당 모두 원래는 보수적이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초세가 좌파로 기울면서 이들 모두 좌파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극좌처럼 보이기도 하고 중도 좌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파 보수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추세가 다시 우파로 움직이고 있어. 폴린 헨슨과의 짧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스카이뉴스에서 어제나 그저께, 제 생각엔 이틀 전에 진행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꽤 깁니다. 저는 전체를 다 들었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특히 호주 밖에 계신 분들도 주목할 만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몇 달 전 이 채널에서 셰리 막슨과 인터뷰 중 어떻게 나에게 좋은 무슬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셔서 논란이 됐던 주제였습니다. 지금도 좋은 무슬림은 없다는 발언을 지지하시나요?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사람들이 말을 왜곡하고 맥락을 벗어나게 하는 사례입니다. 설명은 그녀에게 맡기겠습니다. 앤드류, 전체 맥락에서 이야기해봅시다. 우리는 급진적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했죠. 만약 지하드가 선포된다면 어떻게 저에게 선한 무슬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전체 맥락에서 이야기해봅시다. 알겠죠? 그런 함정 질문 같은 것들 대신 저는 정말 지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고 이 나라엔 사회적 혼란이 심해요. 그리고 제가 영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을 보면 그쪽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말을 고수할 거예요. 내기할래요? 100%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호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호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여기는 파리입니다. 호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여기는 멜버른이나 시드니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프랑스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입니다. 여기는 파리입니다. 낭만의 도시가 혼돈과 폭동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네요. 프랑스인들은 어디에 있나요? 프랑스인들은 어디에 있나요? 이건 실패한 실험입니다. 다문화주의는 실패한 실험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범한 호주인들에게 이것이 풍요로움이라고 팔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정치 정당들, 그리고 현재 외교부 장관까지도 그들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들이 알제리인이든 알제리인이나 모로코인, 파키스탄인, 무슬림처럼 행동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이민은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호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저는 동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다문화 대화의 일부로 사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오길 바랍니다. 저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녹아 사라지는 그런 멜팅팟 개념에는 동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그들이 호주 대중에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호주 대중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런 일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이 가족을 부양하던 남성이 더블린에서 이주민 청소년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2026년 5월 17일 37세 알렉스 코글리는 예고 없이 16세 소년 2명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아일랜드 남성은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했고 한 소년이 그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다른 소년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알렉스는 도와달라, 비명을 지르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지갑과 은행카드를 이미 넘겼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백인들도 그런 짓을 한다고 말하는 깨어있는 바보들과는 다릅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아무 일도 없고 그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호주인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멜버른, 제 도시인데요.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범이 누굴까요? 누가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립클럽에 화염병을 던지고 있습니까?
중동갱단이 아프리카 청년들을 고용해서 그런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 목적이 갈치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게 하람이라며 그런 행동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지 않더라도 일반 가정 침입 사건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이 마체테를 들고 침입하는 일이 거의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그렇게 한순간에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좋은 시절을 기억하는 나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슬림의 호주 이민을 금지하라. 나는 부르카를 금지하고 싶어요. 맞죠? 그래서 만약 이런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고 그들의 이념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 출신 사람들의 호주 입국은 아마 금지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전 정부가 실제로 이민자들을 어디에서 데려오는지 매우 신경 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 워키즈 같은 건 잊으세요. 파키스탄을 넣으려면 모로코나 시리아 같은 나라보다 훨씬 나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파키스탄 사람으로서 파키스탄을 그 목록에 넣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파키스탄 정부나 관계자들이 항의하거나 봐라, 이게 뭐냐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뭐 그럴만하지 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90년대에 자랐고 그때는 그게 정상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서양이 우리에게 비자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90년대 내내 그리고 13, 14살 청소년 시절에도 저는 항상 서양에 가고 싶었고 서양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서양인이었어요. 그곳에 가는 건 저에겐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경제적 이민자였으니까요. 당신은 아니죠. 미안하지만 여권은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요. 저는 사람들이 이른바 대표자들만큼 그렇게 흥분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영국 시크교도 살인 사건에 대해 평범한 시크교도들과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그래, 잘했어. 감옥에 넣어야지. 당연하지. 그 나라 법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크 재단이나 영국 시크 협의회 같은 대표단체들은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건 공격이니 조용히 하고 화내지 말라고 말하죠. 부르카를 포함해서 여성들, 무슬림 여성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던 시대는 이제 빠르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폴린 헨슨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강단이 있고 호주 대중과 호주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하는 방식이죠. 저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르카를 금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문화와 생활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착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24개국이 이미 금지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그래야 합니다. 여기는 유대 기독교 국가입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도 부르카를 금지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이거나 아니면 그 가치관을 가진 나라죠.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샤리아법에 찬성하십니까? 여성 할례에 찬성하십니까? 납세자 돈으로 지원되는 일부 다처 결혼이나 아동 결혼에 찬성하십니까? 여성 할례 FGM에 대해서는 그건 쉬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니야, 그건 특정 아프리카 부족들만 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함마드 관련 사이 하디스에도 있지만 아프리카계가 아닌 무슬림들 사이에선 흔한 관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 결혼은 무슬림들이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옹호하며 이는 우리의 가치관에 반합니다. 그래,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주들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아니야. 호주에서는 동의 연령이 16살이야. 16살이란 말이지. 당신들 중세 사람들은 9살, 8살, 7살에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싶어하죠. 우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호주 무슬림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 널리 퍼진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봤습니다. 당신들의 수가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영국에서 이미 봤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이에요.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무슬림 다와하는 사람들, 무슬림 설교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 일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보세요. 저는 무함마드 예언자, 그러니까 아이샤와 6살에 결혼하고 9살에 혼인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점에 문제 있나요? 변명은 듣기 싫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죠. 여기는 미국입니다.
신체적 성숙의 징후가 나타나면 이슬람 법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혼인 관계를 맺거나 혼인을 완성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언자 본보기입니다. 조숙한 사춘기가 뭔지 아시나요? 이른 나이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이슬람에서 예를 들어 5살에 조숙한 사춘기가 시작된 여자아이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막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기 때 결혼 약속은 가능하지만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자가 5살 여자아이와 결혼을 하고 그 아이가 조숙한 사춘기를 시작했다면 혼인을 완성할 수 있나요? 그녀가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네, 그것은 허용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이슬람의 동의 연령이 9살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무함마드가 아이샤와 9살 때 결혼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합니다. 그가 말했듯이 만약 그녀가 사춘기나 조기 사춘기의 징후, 즉 이른 생리를 보인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허용된다는 거죠. 또는 징후가 있다면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 사춘기의 징후는 이르면 11개월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부모님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슬람 결혼에서는 부모가 어린 나이에 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것을 허락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중하고 들여와야 한다고 들은 문화입니다.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파와나 윈푸스가 어머니에게 안겨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네 신부야. 잘 부탁한다. 파완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저 노인이 6살짜리 여자아이와 결혼해서 데리고 가고 있어. 정말 역겹다. 난 도저히 볼 수 없어. 자, 여기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들의 종교에서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샤리아가 그걸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그 이데올로기를 호주에 들여오고 싶어? 영국인들은 우리가 속았다고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뭘 하기로 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곧 인구조사가 있을 텐데 그들의 인구가 계속 2배씩 증가하는 걸 보게 될 거야. 우린 이걸 감당 못해. 호주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이게 뭔지 알아? 이 사람들 모두 샤리아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백인도 한 명도 없고 영국인도 한 명도 안 보여. 전부 다 그래. 이 여성들 중 90%는 히잡을 쓰고 있어. 아니면 전부일 수도 있어. 사실 나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한 명도 못 봤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전부야. 이곳은 라호르나 카라치 같은 파키스탄의 현대적인 도시들보다도 히잡을 쓴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아. 서구에서는 히잡을 쓴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서구가 급진 이슬람이 번성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야. 무슬림 국가들은 이슬람이 어떤 괴물 같은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통제하려고 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봐. 아랍에미리트를 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20%. 나는 90년대 파키스탄에서 자랐어. 내가 장담하는데 길거리에서 보는 여성들 중에 부르카나 이런 히잡을 쓰는 사람은 5%도 안 됐어. 그래서 서구에는 뭔가가 있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우리는 그들이 모스크를 짓도록 보조금도 줘. 그리고 그 모스크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바로 이런 말을 해.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영국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이제 우리는 너희 문화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는 너희들의 도박, 동성애, 그리고 문란함을 좋아하지 않아. 호주는 뭐가 달라?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있어. 이런 사람들을 더 데려오고 싶어? 그는 혼잣말이 아니고 영국의 한 모스크에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야. 그리고 너희가 만든 인간의 법들도 아니. 우린 그거 별로야. 우리가 가진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걸 지킬 거야. 아니, 괜찮아. 샤리아.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만이 아니에요. 영국이 가장 나쁜 예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굽신거렸으니까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미국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들은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며 알라를 모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당신의 신앙을 그들은 신성 모독으로 여기며 그것을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차피 그냥 미움받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보는 문제입니다. 기독교.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가까운 친구로 삼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노동당과 토니백이 우리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이들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가 대량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라의 명령입니다. 이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시다. 그들에게 불신앙의 모든 것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세요. 좋겠군요. 바로 당신 말입니다. 이 영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수백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네 미관을 바꾸고 장악하며 자기 법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여성 할례, 아동 결혼, 아내 구타, 부르카와 니캅, 여성 혐오 문화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스크를 짓습니다. 그들은 증오를 퍼뜨리며 설교합니다.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겠죠? 이게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무슬림들이 이웃 나라를 정복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언자는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알라께서 세금을 내도록 의무화하셨다고 말하세요. 그 대가로 적이 와서 당신의 나라를 공격할 때 당신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이 당신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기를 들고 그들에게 맞설까봐 걱정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지지야를 내는 대가로요. 수브하날라, 이 적은 돈 때문에요? 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대 50%까지 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카이바르의 유대인들에게 50%의 지지야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과 나라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지만 통치는 샤이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이클럽을 열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싸우면 우리는 여러분을 포로로 잡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여러분의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0, 50년 안에 무슬림들이 강해질 때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좋은 선택지를 줍니다. 앞으로 40, 50년 안에 그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니 버크와 앤서니 알바니즈, 최악의 총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을 아무리 미워해도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정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에게 증오 발언을 적용하세요. 토니, 앤서니 알바니즈, 그리고 토니 버크, 다 엿먹어. 젠장, 정말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정부에서 쫓겨날 때 저는 춤을 출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선거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폴린의 발언을 마저 전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은 우리 거리에서 테러를 보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나라에 들여온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호주가 영국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보이시죠?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그녀가 저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당신 당의 새 남호주 의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잠깐만요. 이걸 틀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틀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개혁당도 많은 후보자들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이없는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어 영어를 거의 못하는 인도계 남성이 개혁당 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어디였죠? 파넘이었던가요? 아니, 파넘은 영국에 있네요. 그 사람이 원네이션 당으로 당선됐지만 사실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라요. 모두가 폴린과 그녀의 관점만 보고 투표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네이션을 비판했죠. 왜냐하면 저는 원네이션의 공식 인사가 아니거든요. 원네이션에서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독립적인 운동가, 기자, 논평가,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입장의 장점이에요. 저는 폴린 앤슨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지적할 겁니다. 그녀는 더 잘해야 해요. 제이슨 버고가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거 잠깐 들어봅시다. 폴린 헨슨, 제가 그걸 들려드릴게요. 내 파트너 미장과 나는 함께 삶을 읽어왔어. 미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 무슬림이고
지금은 자랑스러운 호주인이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주로 중국, 인도, 필리핀에서 온 이민자들이었어. 나는 이민자들을 정말 좋아해. 대부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할 뿐이야.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일화를 꺼내. 나는 그를 완전히 비판했을 텐데 어쩌면 이게 폴린 헨슨 때문일 수도 있어. 그녀의 반응은 뭐였지? 그녀의 반응이 사실 아주 흥미로워. 하지만 내 반응은 이랬어. 그는 무슬림도 아닌 게이 무슬림의 예를 들었어. 게이 무슬림은 사실상 전 무슬림이나 다름없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봐. 해리스 술탄은 이민자야. 그래서 들어오는 무슬림 대다수는 그냥 해리스처럼 살고 싶어 한다고. 뭐라고? 아니, 해리스 술탄은 무슬림을 대표하지 않아. 딱 그 게이 무슬림처럼. 백인 게이 남성과 함께 사는 게이 무슬림. 그건 전혀 무슬림 커뮤니티를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야. 세계 어디에서도 그렇지 않아. 나는 네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어. 터키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무슬림 국가라 그를 선택했지. 내가 그를 비난하며 이 사람은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라고 했을 거야. 미안해, 폴린 헨슨. 그를 더 잘 검증했어야 했어. 이게 그가 의회에서 처음 한 연설이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야. 나도 이민자야. 나는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대규모 이민에는 반대.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무슬림이나 게이 무슬림 친구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파리와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줬고 그게 호주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했잖아. 이미 호주에서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를 버리고 해고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정치 지도자가 아닌 걸 거야. 이건 폴린 헨슨이 똑똑하게 답한 거야. 그녀의 말을 들어봐. 그는 국회의원이야. 무슬림 남자친구가 있고 이민자를 좋아해. 그의 발언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뉴사우스웨일스주 혼즈비 지역구 선거에 제 대신 후보로 나선 무슬림 후보가 있었어요. 그녀는 사업을 했고 호주인들처럼 옷을 입었어요. 그녀는 전신 부르카를 입지 않았으니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갔다고 하지 마세요. 차이가 있죠. 갈색 피부 남자인 저는 호주인처럼 살고 있어요. 무슬림을 그만뒀다고 밝히지 않아도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무슬림들이 서양 옷을 입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호주는 인종차별적인 사회가 아니고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신경 써요.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 당신이 집단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당신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들여오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게이 무슬림 남자라니. 왜 무슬림인지 이해가 안 돼요. 가자를 위한 게이들, KFC를 위한 닭들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 사람이 한 그 연설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요? 당신이 무슬림이라는 말을 썼고 내가 그에 대해 느끼는 감정 때문이에요. 제이슨은 알다시피 자신의 파트너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게 전부죠. 그가 무슬림이든 힌두교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스크와 거리에서 징후를 조장하고 퍼뜨릴 때 그건 정말 큰 차이예요, 앤드류.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사실을 다뤄봅시다. 아주 영리하네요. 그녀는 그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요점을 짚었죠. 보세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슬림과 이맘 그리고 이 본다이 테러리스트들은 다릅니다. 대부분은 본다이 테러리스트들과 다르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로. 그러니까 대다수라고 하면 정확한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무슬림의 약 90% 정도는 샤리아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슬람 포비아가 증가한다고 믿으며 무슬림의 나쁜 행동을 종종 무시합니다. 최근 영국 시크교도 관련 일을 보고 이것이 흔한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영국 시크교도들은 그 남자를 비난하면서도 피해자라고 울부짖지 않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네 달랑 모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인종적으로 비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신세 한탄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의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크교도나 무슬림만을 따로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양에서 일어나는 유일하게 이상한 점은 백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옹호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네이션 같은 정당이 부상하는 이유는 백인들이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로 뭉쳐서 특별한 특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있으며 모두가 함께 단결합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나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테러 공격의 절반이 그렇고 테러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90%가 무슬림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인 남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그래 알겠어.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우리는 포용적이야.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죠. 이제는 그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시크 교도들조차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여러분 이건 아니죠 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현지인들이 화가 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완벽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르카, 모스크, 거리에서 기도하기, 키르판, 칼을 들고 다니는 것 등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칼을 내려놓겠습니다. 있잖아요. 이 같은 시크 교도들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일할 때 키르판이나 의식용 칼을 착용하거나 들고 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허용하는 걸까요? 왜 서구는 모두를 위해 이렇게까지 무리해야 합니까? 왜죠? 무엇을 희생하면서까지요? 특별한 특권을 줄 때마다 키르판이든 니캅, 부르카 등 무엇이든 알겠어요. 허용하죠.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당신들은 모스크를 세우거나 우리의 교회를 모스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줄 때마다 당신도 무언가를 잃습니다. 그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미 했습니다. 잉햄, RSPCA 같은 많은 호주의 닭고기 업체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관련해 트윗도 올렸어요. 큰 박스에 할랄이라고 적혀있고 창고에서 냉동고로 다시 들어가는 박스들입니다. 큰 박스에서 나온 작은 포장지엔 할랄 표시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알았지만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호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제 주장 강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할랄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저에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도덕성, 즉 서구의 도덕성이 여러분을 그런 지점까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야만적인 관행을 하지 않을 것이고 중세시대처럼 동물을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게 된 거죠. 하지만 무슬림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 중 하나를 포기한 셈입니다. 여러분은 동물을 먼저 기절시키고 도살하도록 현 상황을 바꾼 모든 동물권 운동가들의 활동을 무시한 셈입니다. 하지만 무슬림에게 특권을 주는 문제에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며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겠다고 말한 셈입니다. 부르카, 히잡, 니캅, 무슬림을 위한 특별 공간, 기도실 등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마다 여러분 자신 일부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명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왜 내 삶의 방식이 위협받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들이 특권을 요구할 때도 무관심했습니다. 키르파는 시크 교도들이 휴대할 수 있게 토리단이 허용한 의식용 칼입니다. 이제 더는 특별한 특권이 없고 오늘은 호주에게 좋은 날입니다. 저는 폴린 헨슨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네이션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폴린 헨슨이 정부를 구성하려면 연립정부와의 연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2년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워키즘에 물든 사회주의 좌파 노동당 정부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9년이 되어서도 이들이 20%를 유지한다면 정말 놀랄 겁니다. 아, 2028년이군요.